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 체간을 통한 포지션의 첫걸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간 지난번 첫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다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킹에 적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발전하는 모습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통이라는 뜻으로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체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간과 체지가 있어요. 그래서 체간이라는 건 바로 몸통 부분, 체지는 이 다리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체간은 머리,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가슴, 배, 꼬리뼈가 있죠. 이렇게 5가지로 또 구분을 또 세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경추, 미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간을 꼭 이렇게 정의대로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체간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가시고 그거를 스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체간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키 탈 때 체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스키에 적용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게 이제 체간의 큰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체간, 제가 스케이트 탈 때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어깨부터 무릎까지 확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비롯한 기본 포지션의 틀을 또 우리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프로그 보겐부터 그 다음에 11자 패러렐 턴, 그 다음에 카빙 요소까지 프로그레시브 카빙까지 패러렐까지 같이 한번 타면서 이 체간의 튼튼함과 이 체간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체간이 어디까지 내가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스킹의 요소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하면서 보겐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A자로 S자 턴을 타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프로그 보겐을 타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간 말씀드린 대로 체간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구간으로 확장을 시키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 축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축이 어디에서 분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얼만큼 쓸 수 있느냐를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골반에서 분절이 됐을 경우, 골반에서까지 이제 축이 이어졌다가 이제 골반에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신체의 중심이 막 옆으로도 꺾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도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이렇게 숙여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외양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간을 무릎까지 확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 보겐을 타면서 이 첫걸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릎까지 갔을 때 내 고관절은 아무래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몸을 아무리 안쪽으로 기울이더라고 하더라도 내 지금 무릎 쪽에까지 체간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다리의 힘은 축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만약에 가는 상태에서 고관절로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낮아지면서 날이 세워지게 되면서 테일 컨트롤 또는 타면 테일 컨트롤성, 즉 스키딩 요소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카빙성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간의 중요성, 내가 몸을 얼마나 신체의 중심 안으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에는 내 지금 스키판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스키판에 힘을 얼마나 하중을 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고속이 있는 데까지 안정성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패러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러렐 턴을 타면서 스키딩 요소로 타볼 건데요. 타면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고관절까지, 골반까지 축이 이어졌을 때와 이제 확장을 시켜서 체간을 확장을 시켜서 무릎까지 갔을 때의 어떤 포지션의 중요성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볼게요. 보통 이제 골반까지 많이 이게 체간이 튼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골반은 이렇게 꺾게 돼 있어요. 턴의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골반이라고 했을 때 다시 골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 체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 골반에서 몸의 신체가 관절이 분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이러한 방법으로 나중에 상급자 기술에 대해서 뭐 좋게 사용하고 또 긍정적으로 어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일단은 검정시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편하게 타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까지 확장을 했을 때 스키는 힘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전도 더 자연스럽게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포지션 어깨부터 무릎까지 확장을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하중을 스키판 바닥으로 어떠한 힘을 쓰지 않고 체중만으로도 스키가 회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처럼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골반이 빠지지 않고도 내 바깥발 스키판 위에 서 있는 자체만이 벌써 체간이 유지되어 있는, 그리고 축이 살아있는 그러한 힘이 전달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속 계열에서는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크게 한번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빙 프로그레시브 패러렐을 타면서 한번 두 가지를 조금 더 구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체간이 과연 고관절에서 분절이 되는지 아니면은 무릎까지 확장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스키 스타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간의 어느 구간까지 확장을 시키고 분절시키냐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고속 계열에서도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지금 스키를 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힘을 가지고 스킹을 하기 위한 스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두 턴은 이제 고관절까지 분절된 상태, 그리고 나머지 턴은 이제 무릎까지 확장된 상태로 한번 스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고관절에서 분절이 됐을 때는 내 몸 자체가 이렇게 숙여지게 돼 있어요. 자, 힙이 이렇게 다운이 되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무릎까지 확장됐을 때는 몸이 이렇게 펴지게 돼 있죠. 무릎까지 확장됐을 때는 몸이 이렇게 펴지게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고관절이까지 분절됐을 때와 무릎까지 확장됐을 때는 엄연히 포지션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체간이 얼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키 스타일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체간이 과연 얼만큼 중요한지 스키를 하면서도 구분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체간을 통한 포지션의 첫걸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보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패러렐,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패러렐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좀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체간이라든지 이런 모체를 통해서 모든 강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준비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간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체간 하는 이유도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스킹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